대원전선은 장중 2.67% 오르고 있지만 고가에서는 밀렸습니다. 거래량은 약 1329만 주까지 붙었어요. 근데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 38억 원을 던지는 동안 기관은 약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매물을 소화하는 상승인지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 과정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대원전선 주주분들, 임대성 프로입니다.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는 1.52%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은 693개고 하락 종목은 187개예요. 지수는 약하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상승 쪽이 훨씬 넓습니다.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누르는 동안 자금은 강한 테마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전체 수급을 보면 개인이 약 4,8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100억 원, 기관은 약 5,400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개인이 물량을 받았지만 기관의 매도벽이 훨씬 컸습니다. 지수만 보고 시장 전체가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상승 종목 수만 보고 안심할 수도 없는 이유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수급이거든요. 누가 팔고 누가 받았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대원전선 장중 잠정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38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약 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외국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기관이 일부를 받았지만 외국인 매도를 모두 흡수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승률만 보고 수급까지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 매수가 이어진다면 오늘 거래는 저가권 물량을 받아내는 손바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지고 가격이 시가 아래에서 계속 눌리면 장 초반 급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일 수 있어요. 지금은 가격의 힘과 수급의 질이 엇갈리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공포에 다 던질 날도 아니고 빨간 캔들만 보고 무작정 따라붙을 날도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대원전선 주주분들 모두 폭등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폭등이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자, 일봉 차트부터 같이 보시면요. 대원전선은 3월 30일 4,850원에서 출발해 5월 6일 23,300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짧은 기간에 4배가 넘는 시세를 만든 뒤에는 가격 부담이 생겼고요. 이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최근에는 7월 29일 10,090원까지 밀린 뒤 반등이 시작됐어요. 개인들은 여기서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고 기대했거든요. 실제로 가격은 다시 13,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튀어오른 것과 큰 하락 구조를 끝낸 건 다른 얘기입니다. 위쪽에 남은 매물을 소화해야 추세 전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시가는 14,210원, 고가는 15,080원, 저가는 13,330원입니다. 현재가는 13,460원이에요. 저가에서는 반등했지만 시가를 되찾지 못했고 고가에서 현재가까지 밀린 폭도 큽니다. 양봉이라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캔들 윗부분에 매도 압력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느낌 오시죠? 여기서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거래가 이어지면 장 초반 차익 물량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 아래에서 반등이 계속 막히면 고점에서 들어온 매수자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같은 상승이라도 어디에서 버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해되시죠? 거래량은 약 1,329만 주입니다. 평소보다 관심이 크게 늘었고 매수와 매도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던진 사람이 있었다면 반대편에서 받은 주체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집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승할 때 거래가 붙고 눌릴 때 거래가 줄어야 좋은 손바뀜이에요. 가격이 시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다시 커지면 매수 쪽이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반대로 저가를 시험할 때 거래가 갑자기 커지면 장 초반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은 크기보다 어느 방향에 붙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매수자들의 평균 가격 부근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눌림에서 가격을 받쳐주는 단기 자금은 남아있지만 위에는 오래 물린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거래가 쏟아지면 본전 매물이 무거운 것이고 눌릴 때 거래가 줄면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대원전선은 전력과 통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늘면 송배전 설비와 케이블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전선 업종에 붙어 있어요. 사업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기대와 실적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왜 중요할까요? 전력 설비 투자는 발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주와 수주를 거쳐 매출로 잡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를 때 제품 가격의 비용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주가 늘어도 원가 부담을 제때 넘기지 못하면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 가격의 원가를 반영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지면 같은 매출에서도 이익의 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뉴스에서 전력망 투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곧바로 실적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수주가 늘고 이익률이 개선되는지 분기 실적에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 시점을 확인하는 게 중기 투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낀 캔들 하나만 보고 대원전선의 사업 가치가 하루 만에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전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져야 기업 가치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재료는 상승의 명분이고 수급과 거래량은 그 명분에 실제 돈이 붙는지 확인하는 증거예요. 시장이 약한 날에도 플러스를 지키고 있다는 건 상대 강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가운데 나온 상승이라 중기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확인할 게 남았습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가격의 강도는 인정하되 수급이 따라오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지표가 낮으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력들은 지표보다 실제 매도 물량이 줄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큰 자금이 지금 바로 가격을 계속 올려주면 누가 가장 편해지겠어요? 위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반등을 이용해 빠져나오기 쉬워집니다. 큰 돈은 매물을 전부 받아주기보다 눌림에서 따라붙은 물량이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급등 다음 흐름은 출발 가격보다 개장 이후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첫 30분 동안 시가를 회복하는지,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 거래량이 상승 쪽에 붙는지를 보세요. 1분 캔들 하나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기준은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가를 다시 시험할 때 매도가 줄어드는지 보세요. 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줄고 빠르게 반등하면 아래에서 받는 힘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거래와 함께 저가를 이탈하면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으로 봐야 해요. 둘째, 시가 회복입니다. 시가를 되찾고 눌림에서도 지키면 고가에서 밀린 물량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앞에서 계속 막히면 추격 매수는 쉬어야 합니다. 반등의 모양보다 회복한 가격을 지키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셋째, 오늘 고가를 거래량과 함께 넘어서는지 확인하세요. 잠깐 위로 찌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파 뒤에도 고가 부근을 지켜야 다음 가격대로 갈 힘이 생겨요. 반대로 고가 앞에서 윗꼬리가 반복되면 위쪽 매물이 아직 무겁다는 뜻입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상승한 날일수록 원칙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중을 한꺼번에 늘리지 마세요. 고가 돌파 뒤 눌림에서 지지받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한 다음 나누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돌파에 전 재산을 걸 이유는 없어요.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빨간불을 보면서 본전까지 한 번에 가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시죠? 좀 무섭죠? 그 답답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무작정 물을 타면 평균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중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저가 방어와 시가 회복을 확인하고 고가 돌파가 실패하면 현금 비중부터 챙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하느냐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저는 대원전선의 실제 거래와 수급 흐름을 추적하면서 대응 기준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010-5445-2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현실적으로 확인할 가격 기준과 대응 방법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입비나 상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추가 연락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의 감사 연락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락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신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장중 플러스를 지키며 상대 강도를 보여줬지만 시가 아래에 있고 외국인 매도도 남아 있습니다. 저가에서 매도 감소, 시가 회복, 고가 돌파 때 거래 증가를 확인하세요. 세 조건이 함께 나오면 이번 상승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주식 혼자 하면서 계속 손실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010-5445-2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서 대응 기준 무료로 받아가세요. 진짜 왜 제 타점을 여기저기서 베껴서 쓰는지 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